답답하다 답답해. 이렇게 화나면 나한테 좋은 걸까요? 안녕하세요.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현옥입니다. 최근 5년 동안 고용노동부 직원 중에서 화병, 질병 코드 F43 진단을 받은 직원의 수는 2017년 43명에서 2022년 164명으로 약 4배가 증가를 했습니다. 병원 등에서 정식 진단을 받지 않았을 직원의 수까지 더하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. 노동자들의 건강 관련 주무 부처의 직원들조차 이 정신건강이 우려스러운 수준이라는 거죠. 화병은 영어로도 화병이라고 표기를 하는 한국 특유의 질병인데요.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분함과 억울함이 쌓였으나 오랫동안 이 환자 스스로 분노와 같은 감정들을 억누르고 외면을 하면서 이러한 감정이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병을 말합니다. 화병을 치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속적인 교감신경 흥분 상태가 되면서 다양한 혈관 질환들, 즉 협심증, 심근경색, 중풍과 같은 심혈관, 뇌혈관 질환의 발생 확률이 올라갈 수가 있죠. 그런데 이런 혈관 질환들은 굉장히 치명적이죠. 사망할 수도 있고 끔찍한 후유장애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화병을 우리가 그냥 쉽게 보면 안 되는 거죠. 물론 이 화병을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. 그런데 이 화병이란 것 이 자체가 억울하거나 화가 나는 상황에서 내 마음껏 이 감정들을 표현하지 못해서 생기는 건데, 이 예방이 잘 되시는 분들은 화병이 잘 생기지도 않겠죠. 우리나라의 유교적인 이 참는 문화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방이 어렵다면 초기 증상이 나타났을 때 빠르게 전문가와 만나보거나 또 주변 사람들과 상담을 해보는 게 더 실용적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화병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 3가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화병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첫 번째는 가슴의 답답함인데요. 화병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입니다. 숨 쉬는 것이 원활하지 않다고 느끼거나 이 명치 주변부에 뭐가 걸린 것 같은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호흡기나 심장 쪽에 별다른 문제가 없음에도 이러한 증상들이 지속이 된다면 내가 억누르고 있는 감정이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. 화병의 증세 2번째는 전신열감입니다. 감정이 격해질 때 일정 정도는 이렇게 덥다고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죠. 하지만 화가 났을 때 얼굴 쪽에 집중적으로 이 열이 오르거나 또 전신 열감과 함께 발끝까지 뜨거워진다고 느끼면 이 화병의 증상이 아닌지 한번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. 즉 일반적으로 생길 수 있는 교감신경의 반응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없는지 보는 건데요. 자꾸 이 반복해서 억누르다 보니 터져 나오면서 우리 몸에 해로울 수 있을 정도로 감정의 반응이 신체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. 또 다른 화병의 증세로는 불면증과 식욕부진이 있는데요. 불면증은 이 식욕부진과 함께 여러 정신질환의 증상으로 나타나곤 합니다. 화병 또한 그 중에 하나인데요. 이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식욕을 잃거나 또 낮에 화를 유발했던 사건들을 곱씹으면서 잠을 못 이루는 날들이 점점 늘어난다면 화병의 초기 증상이 아닌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. 이 앞서 말한 3가지 증상들이 반복이 되고 또 점점 심해진다면 참고만 있지 마시고 정신과 전문의와 내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화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많이 참고 지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을 힘들게 하는 이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죠. 화를 잘 내고 주변 사람들에게 공격성을 드러내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특징이 있는데요. 이런 모습을 이해를 한다면 그 사람들의 미숙함을 알게 되면서 우리를 좀 더 보호할 수가 있겠죠. 그 예로 4가지 정도만 짚어본다면,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자기애가 미성숙합니다. 자기애란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말하는데요. 자기애가 성숙하면 자신 이외의 상대에게도 애정을 쏟을 수 있지만 자기애가 미성숙한 경우에는 자기 중심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 것이 특징이죠.
그리고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자기 현시욕이 아주 강합니다. 자기 현시욕이란 자신의 존재나 이 능력을 주위에 부각시키고 싶어하는 욕구를 말하는데요. 자기 현시욕이 강해질수록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 등은 받아들일 수 없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상대방에게 분노를 터뜨리는 것이 특징이죠. 이 세 번째로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화내면 생각대로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습니다. 이 의견 대립이 있을 때 자신의 의견이 통하지 않으면 무조건 화부터 내는 사람들 있죠. 이 관계에서 가능한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분노를 표출해서 자기의 의견을 통하게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. 즉, 어른, 아이 할 것 없이 이 화를 내면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화를 잘 내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마지막으로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의 네 번째 특징은 자신이 없고 또 상대에게 약점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아 하는 사람의 이 성향을 띠면서 고압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자신감이 없음을 숨기는 경향이 있습니다. 자신이 부정당할 것 같은 화제가 되면 그 두려움 때문에 화를 잘 낸다는 거죠. 즉,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화내는 사람들은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크게 대단하지는 않아요. 스트레스를 덜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본질을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죠. 이 어렵겠지만 마음의 여유를 되찾고 전문가와 이야기를 하면서 외부가 아닌 내 안의 마음을 다시 다잡는 거죠. 정리하자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은 미성숙하고 약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이 화병은 앞서 말한 대로 우리나라의 참는 문화 그리고 수직적인 문화에서 비롯되는 경향이 있어요.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속한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와 인식과는 별개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. 꼭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내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김현옥이었습니다.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